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이사도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 러시아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오는 한국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대 유학생들 중에 특히 음악 이론이랑 화성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로 유학을 올 예정이거나 러시아 음악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초 화성학을 실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예비학부 과정 때 쓰는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로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4년 전에 찰콥스키 음악원 예비학부에 먼저 입학을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정말 알파벳밖에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외국인 학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영어로 수업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악사, 시창청음, 화성학 모든 강의를 교수님들이 첫 시간부터 러시아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죠. 그런데 이곳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러시아 음대에서는요, 성악과를 제외하고 입시 때, 학부 입학시험 때 시험 과목에 화성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구하는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학부 1학년 과정에서도 두 학기 동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화성학을 필수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러시아어 알파벳이랑 읽는 방법까지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다시피 이 화성학 교과서 자체가 전부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는 방법과 기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단어의 성별 구분이 있고 강세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모음의 발음이 변화한다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음악 용어들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음계, 음정, 조성, 삼화음, 칠화음, 화음의 전이까지 한번 러시아어로 익혀봅시다. 아무래도 기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자주 눈과 귀로 익히다 보면 어느새 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은 음악학원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번 기초적인 음악 용어들, 오선,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이런 단어들부터 한번 익혀봅시다. 자, 우선 오선은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노트느이스탄, 노트느이스탄, 그리고 나타노시츠, 나타노시츠.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 쓰시던지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선에는 줄이 5개가 있죠. 이 선을 리니에이카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리니에이카.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어에서도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에서도 이제 первая линейка, вторая линейка, третья линейка, четвертая линейка, пятая линейка 이렇게 셉니다. 자, 이제 음자리표로 넘어가 볼까요? 높은 음자리표는 러시아어로 스크리피치네 클루치, 스크리피치네 클루치라고 합니다. 클루치라는 말이 원래는 열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악 용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호, 음악 기호라는 이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비츠니에서 원래 스크립가라는 말이 바이올린이라는 뜻인데 바이올린 주자들이 이제 이 음자리표를 가진 악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크립비츠니 클루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음자리표는 바소브의 클루치, 바소브의 클루치라고 합니다. 이 바스라는 말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낮은 음역의 음자리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디는 딱트라고 합니다. 딱트.
그리고 이제 마디와 마디를 나누게 되는 이 경계, 세로 줄은 딱다와야 체르다, 딱다와야 체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이 둘을 묶어주는 묶음표가 있죠. 네, 이 묶음표는 아깔라다, 아깔라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음표의 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표는 머리, 기둥, 꼬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꼬리는 러시아어로 플라족, 플라족. 기둥은 슈틸, 슈틸. 머리는 갈로프카, 갈로프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음표의 이름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음표는 젤라야, 젤라야. 이분음표는 팔라비나야, 팔라비나야. 사분음표는 четвертная, четвертная. 여기 괄호에 четверт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четверт나야보다 четверт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8분음표는 восьмая, восьмая. 16분음표 шестнадцатая, шестнадцатая. 32분음표 тридцать вторая, тридцать вторая. 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젤라야 같은 경우는 전체의 온전한이라는 뜻을 원래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표이고 이제 이분음표 팔라비나 원래 팔라비나라는 말은 이제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음표를 뜻하고 슈트비르트나야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4분의 1이라는 뜻이고 이 바시마야는 8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또 쉼표는 빠우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분 쉼표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쥐트베르트나야 뒤에 빠우자만 붙이면 됩니다. 2분 쉼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라비나야 빠우자. 온 쉼표는 целая 빠우자. 8분 쉼표는 바시마야 빠우자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개이름과 임시표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название звуков. 네, 원래는 나즈바니아가 명칭,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звук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소리들의 이름들이다 해서 название звуков, 즉 개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윗줄에는 영어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눈에 익숙하죠? 그리고 밑에 줄이 러시아어 개이름입니다. 역시 이탈리아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본적인 건 같아요. 단지 발음이 좀 러시아어다 보니까 러시아식이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러시아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랴, 시. 도, 레, 미, 파, 솔, 랴, 시.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발음이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샵을 한번 볼까요? 샵은 DS라고 합니다. 이 옆에는 그냥 샵이 어떤 뜻인지 러시아어로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반음 정도 올린다라고 쓰여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도샵, 레샵, 미샵, 파샵 이렇게 쭉 한번 그냥 연속으로 러시아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도 디에스, 레 디에스, 미 디에스, 파 디에스, 솔 디에스, 랴 디에스, 시 디에스. 네, 생각보다 쉽죠? 자, 플랫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플랫은 벳몰이라고 합니다. 반음 내리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도 플랫, 시 플랫, 라 플랫, 솔 플랫 쭉 내려가 볼게요. 도 베몰, 시 베몰, 랴 베몰, 솔 베몰, 파 베몰, 미 베몰, 레 베몰.
네, 이번엔 더블샵, 더블 플랫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은 러시아어로 굉장히 쉬워요. 누블, 누블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블 샵이니까 누블 디에스라고 하면 되고요. 누블 디에스. 네. 자, 도 더블샵, 레 더블샵 한번 읽어볼게요. 도 두블 디에스, 레 두블 디에스, 미 두블 디에스. 네, 쉽죠? 이번엔 더블 플랫입니다. 더블이 두블이고 플랫이 베몰이었으니까 두블 베몰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쭉 읽어보면 도 두블 비몰, 시 두블 비몰, 랴 두블 비몰.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제자리표는 베까르, 베까르라고 합니다. 뒤에는 그냥 제자리표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указывает на отмену знака. указывает 나는 이제 가리킨다. отмена는 취소, знак, znak은 기호, 표시를 의미하는데요. 풀어보자면 붙어있던 기호를 취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 스케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케일, 음계는 감마, 감마라고 합니다. 스케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상행 음계와 하행 음계가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상행 음계를 восходящая, восходящая гам마라고 하고요. 하행 음계, 내려가는 음계는 нисходящая, нисходящая гам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ступен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괄호에 первое значение라고 돼 있잖아요. значение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다. 그럼 두 번째 의미도 있겠죠? 네, 나중에 여기 11번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보자면 음계 구성음의 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창청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장조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쭉 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미라는 음을 다시 한번 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미는 다장조 스케일에서 몇 번째 음이죠? 세 번째 음이죠. 으뜸음인 도에서부터 세 번째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음이다, 3도이다. 이 말을 우리는 스투피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라는 말인 뜨리에치아. 그래서 합쳐서 뜨리에치아 스투피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장조 스케일을 쭉 선생님이 치시고 또 소를 치셨다. 그럼 얘는 다섯 번째 음이잖아요. 다장조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삐아따 스투피엔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Первая ступень, вторая ступень, третья ступень, четвертая ступень, пятая ступень, шестая ступень, седьмая ступень. 네, 아시겠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음입니다. 빨루돈, 빨루돈. 자, 이 뒤에 있는 똔이라는 말이 온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10번에도 나오죠? 똔.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빨루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온음의 절반이다 라고 해서 빨루돈이 되는 겁니다. 미파와 시도 사이의 간격이 반음이 되겠죠. 자, 다음. 온음은 자, 당연히 반음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온음 하나가 되는 거겠죠. 도와 레 사이를 예를 들어서 나프리미아르가 이제 예를 들어서고요. 도와 레 사이가 온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 네. 다음 두 번째 의미의 스투피엔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음계 구성음의 도수가 아니라 음정에서의 도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5도 여기서 도에서 솔까지 몇 도 차이가 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5개 차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5도 차이가 납니다. 이 5도다 라고 할 때 그 도를 또한 스투피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8번의 스투피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의 차이점은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까까야 스투피엔이라고 물어보셨다고 쳐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소를 치시고 까까야 스투펜 이렇게 어떤 음이냐, 몇 번째 음이냐 물어보시면 삐아따 스투펜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완전 5도를 치시고 나서 스콜까? 그러니까 how much라는 뜻이거든요. 스콜까가 몇 개냐? 그럼 몇 개의 도수가 차이가 나냐? 스콜까 스투피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삐아치 스투피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스콜까냐 까까야냐. 네. 조금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nterval. 얘는 이제 영어의 interval이라는 말이랑 똑같죠? 음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정은 무슨 뜻인가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라스타이아니에라는 말이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미에주도는 뭐와 뭐 사이에를 의미하는 거고요. zvuk은 아까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소리들 사이에라는 말은 미에주도 zvukami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도수와 성질을 합한 이 음정의 정확한 이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수를 알아볼 텐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스투피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솔까지 몇 도 차이가 나냐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스투피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원래는 이 5도, 그냥 이 5도라는 말은 따로 명칭이 있어요. 네. 여기 나즈바니의 명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1도, 2도, 3도 네. 이런 용어들을 또 저희가 외워야 합니다. 자, 봅시다. 프리미어르, 예시. 자, 도에서 도까지 1도죠. 네, 1도를 우리는 프리마라고 하고요. 도에서 레까지가 2도잖아요. 2도는 시꾼다 라고 하면 됩니다. 도에서 미는 3도니까 테르ца. 도에서 파는 4도니까 그바르타. 도에서 솔까지 5도기 때문에 그빈타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크바르타랑 크빈타가 굉장히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도 계속 익히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이 옆에 스투페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몇 도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지. 지금 여기선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명칭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에서 라까지 섹스다. 도에서 시까지는 7도기 때문에 셉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타브는요. 악타바라고 하시면 됩니다. 옥타브는 쉽죠? 자, 이제 옥타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레까지 9도니까 노나 10도는 데츠마 11도는 운데츠마 12도는 누오데츠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더 있지만 일단은 보통 시창청음이나 뭐 음악 이론에서는 12도까지만 보통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음정을 정의하려면 성질도 알아야 되겠죠? 완전 5도다, 뭐 단 2도다, 장 3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자, 완전은 취스다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의예가 붙어 있어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단수를 얘기하자면 여성형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취스다야, 아야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스다야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악 용어에서는 이제 완전 음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단 음정을 한번 봅시다. 단이라는 말은 말라야도 원래 이제 뭐 작다, 적다 이런 얘기인데요. 음악 용어에서는 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장은 большая.
발샤야도 원래는 이제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음악 용어에서는 장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자, 증을 한번 봅시다. 증은 우빌리첸나야. 우빌리첸나야. 원래 우빌리첸나야는 뭐랄까요? 한국어로 하면 확장된, 넓어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음악 용어에서는 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감은 우민쇼나야. 우민쇼나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민쇼나야는 반대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음악 용어에서는 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음정, 완전 1458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프리마, 악타와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이 앞에 이 완전이라는 취스타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스트의 인테르발레 완전 음정들 지금 복수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완전 1도 취스타야 프리마, 완전 8도 취스타야 악타와, 취스타야 크바르타 완전 4도, 취스타야 크빈타, 완전 5도입니다. 옆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죠? 이거는 반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취슬로는 숫자, 얼루돈 아까 배웠죠? 네, 반음들의 수. 그래서 완전 1도에는 반음이 하나도 없고 옥타브에는 반음이 12개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러시아어가 굉장히 간단한 단어도 좀 길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줄여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취스타야를 이제 취만 쓰고 이제 점을 찍고 4를 쓰게 되면 이것이 완전 4도를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5도는 취스타야, 크빈타 이렇게 일일이 안 쓰고 취 그리고 점 찍고 5라고 쓰시면 이것이 완전 5도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장음정과 단음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음정 1458도를 제외한 나머지 2367도는 장음정이나 단음정에 속하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장은 발샤야, 단은 말라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도 이제 단, 장을 먼저 쓰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말라야와 발샤야를 이제 먼저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2도, 단 7도, 단 3도, 단 6도를 각각 말라야 세군다, 말라야 셉츠마, 말라야 테르차, 말라야 섹스타라고 하시면 되고 장 2도, 장 7도, 장 3도, 장 6도는 발샤야 세군다, 발샤야 셉츠마, 발샤야 테르차, 발샤야 섹스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음정과 단음정도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배, 점 찍고, 이. 얘는 이제 발샤야에서 이제 배만을 똑 떼운 거죠. 그래서 장 2도를 의미하고요. 말라야에서 M을 똑 떼우면 이게 이제 말라야 씨꾼다. 단 2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옵니다. 감음정과 증음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이랑 증이 둘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 2주 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제 둘 다 길기도 길고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좀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민쇼느의 인테르발리 감음정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테르츠아가 뭐였죠? 3도, 크바르타는 4도, 크빈타 5도, 섹스타 6도, 셉츠마 7도, 악타바 8도입니다. 여기다 이제 감이라는 우민쇼나야를 붙여서 각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3도, 우민쇼나야 테르차, 우민쇼나야 크바르타, 우민쇼나야 크빈타, 우민쇼나야 섹스타, 우민쇼나야 셉츠마, 우민쇼나야 악타바. 그래서 감음정도 이제 줄여서 쓸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이제 장단, 완전 음정과 같이 이제 첫 글자, 이제 첫 알파벳만 떼올 수가 없어요. 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첫 글자가 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증음정도 첫 글자가 우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떼우셔야 됩니다. 우와 M. 을 이제 똑 떼우시고 점 찍고 3 하면 이게 오민쇼나야 테르츠 감삼도가 되는 겁니다. 감삼도는 다른 말로 하면 장 2도라는 말도 되겠죠? 감사도는 장 3도가 되고요. 그쵸?
그래서 감 5도, 우민쇼나야 그빈따를 이제 줄여서 점 찍고 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증음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벨리첸네의 인테르발리 증음정들. 여기는 또 순서대로 쓰여 있네요. 프리마, 시군다, 테르차, 크바르타, 그쵸? 얘도 이제 증1도, 증2도, 증3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벨리첸나야 프리마, 우벨리첸나야 시군다, 우벨리첸나야 테르차, 우벨리첸나야 크바르타, 우벨리첸나야 크빈타, 우벨리첸나야 섹스타, 우벨리첸나야 셉츠마, 우벨리첸나야 악타바. 그래서 증음정을 이제 줄여서 표기를 하실 때는요. 이제 감에서 이라고 이제 우와 m을 떼왔듯이 증은 우와 ve, 우브를 떼오시면 됩니다. 우브 쓰시고 점 찍고 1. 그러면 증1도가 되는 겁니다. 우빌리치나 프리마. 우브 점 찍고 6은 우빌리치나 섹스다. 증 6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리톤이라고 써 있는데요. 트리톤은 영어의 트라이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3오음 또는 3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제 3개의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우벨리치나야 크바르타 일리에 우민쇼나야 크빈타 이렇게 써 있는데 증4도 또는 감 5도가 트리톤에 해당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자, 여기 보면 우벨리치나 크바르타. 자, 얘가 증4도죠? 증4도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도와 파샵을 쳤거든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도에서 레까지 오음이죠. 레에서 미까지 또 오음이에요. 그다음에 미에서 파샵까지 또 오음이에요. 오음이 3개죠. 이런 걸 이제 트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시청청음 시간에 이제 증사도나 감 5도를 들으셨을 때, 이게 느껴지신다면, 굳이 이거는 증사도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트리톤이라고 이제 외치시면,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선법, 장조와 단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쉬워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쉬엄쉬엄 좀 머리 식히시면서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법이라는 말은 lat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법을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요. 그냥 이제 장조와 단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조를 뭐라고 할까요? 장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메이저라고 하죠. 러시아어도 비슷해요. 마조르라고 합니다. 단조는요? 마이너죠, 영어에서. 마이너인데 러시아어로는 미노르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장조에는 2가지가 있죠. 자연 장음계와 화성 장음계. 네, 이론 시간에 잘 배우셨죠? 그래서 자연 장음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영어의 natural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naturalny major라고 하시면 자연 장조, 자연 장음계가 되는 거고요. 화성 장음계는 garmanichesky major. 개인적으로 이 가르모니아가 나오잖아요. 가르모니아라는 말이 이제 harmony, 화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 장음계가 됩니다. 화성 장음계의 특징은 뭐죠? 이제 6번째. шестая ступени понижена. 내려갔다는 거죠. 반음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성 장음계를 한번 쳐보면 분위기가 마냥 밝진 않아요. 이게 화성 장음계입니다. 자, 이제 단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노르. 단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뉠까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 나뚜랄네, 똑같죠? 화성, 가르마니체스키.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선율 단음계가 또 있습니다. 멜라디체스키. 멜로디에서 나왔죠? 멜라디체스키 미노르. 자, 화성 단음계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그냥 단조랑 차이점은 화성 단음계는 이제 7도가 반음 올라갔어요.
повышен나가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이제 седьмая ступень 7도가 칠음이 올라갔다. 자, 선율 단음계의 특징은 뭐죠? 멜라디치스키 미노르의 특징은 повышенный 올라갔다. 뭐가 올라갔을까요? шестая и седьмая. 그죠? 6도와 7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при восходящем движении. 이 말은 뭐냐면요. восходящий 기억하시나요? 용어가 워낙 어려워서 이제 восходящий가 이제 상행이었잖아요. 상행할 때에 상행하는 운동을 할 때에 6도와 7도에 삽이 붙는다. 반음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럼 내려올 때는 빛깔, 내추럴이 붙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선율 단음계를 한번 쳐보면 이걸 선율 단음계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조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성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따날나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의 명칭들이 쭉 나와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쉽습니다. 자, 나이미나바니에가 명칭이고 따날나스티가 조성입니다. 그래서 조성의 명칭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장조, 바장조, 마단조, 올림바단조 뭐 이런 이름들을 이제 러시아어로 배워보는 거예요. 자, 다장조가 영어로 뭐였죠? C 메이저, 그죠? C 메이저죠. 러시아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이 C를 도로 바꿔주고 메이저도 마조르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다장조는 러시아어로 도 마조르, 도 마조르. 자, 여기 밑에 거 한번 맞춰볼까요? 도 디에즈 미노르라고 돼 있어요. 자, 미노르가 단조였죠. 디에즈는 샵입니다. 도 디에즈는 그럼 도샵이겠죠. 그러니까 올림 다단조가 되는 겁니다. 도 디에즈 미노르. 그래서 이제 장조가 쭉 나와요. 마조르니에 따날레스트 장조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솔 마조르. 솔이 으뜸음이 되는 장조다 해서 이제 사장조가 되는 거고요. 레 마조르 라장조, 그죠? 랴 마조르 가장조, 미 마조르 미가 으뜸음인 장조 마장조, 파 마조르 바장조. 자, 여기 갑자기 보면 이제 베몰이 붙어 있네요. 베몰이 뭐였죠? 플랫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랫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 베몰 마조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내림 나 장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미 베몰 마조르 이제 미 플랫이 으뜸음인 장조에서 내림 마 장조 미 베몰 마조르. 랴 베몰 마조르는요 내림 하장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단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대표적인 것만 쭉쭉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노르니에 따날레시지 단조들. 랴 미노르 가단조 쉽죠? 미 미노르 마단조, 시 미노르 파 디에즈 미노르 얘는 뭐죠? 올림 바 단조. 도 디에즈 미노르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솔 미노르 사단조, 도 미노르 다단조. 파 미노르, 바 단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끝까지 힘을 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슬프게도 이 뒷부분이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자, 동명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으뜸음조라고도 하죠.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마조르, 도미노르, 그러니까 같은 으뜸음을 가진 관계조, 장조와 단조와의 관계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동명조는 러시아어로 아드나이묘느에 따날나시지, 아드나이묘느에 따날나시지. 그냥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은 넘기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평행조 한번 살펴볼게요. 평행이 영어로 parallel이죠. parallel. 자, 그래서 평행을 이제 영어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에요. parallel. 그래서 parallel니에 따날레스티가 되는 겁니다. 평행조. 그래서 지금 복수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평행조가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이 하나다 해서 레마조르 시미노르 그러니까 이제 라장조와 나단조가 이제 평행조 세트죠. 이런 걸 이제 바렐리엘나야 따날네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화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화음은 러시아어로 아코르드, 아코르드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의가 붙어서 복수형이 돼 있네요. 그러면 화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코르드, 아코르드. 자, 화음에는 크게 보면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삼화음, 칠화음, 구화음. 삼화음부터 살펴볼게요. 삼화음은 트리스부치, 트리스부치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요. 숫자 3이 러시아어로 뜨리이고 소리라는 말이 zvuk, zvuk인데 약간 비슷해요. 드리즈부치, 그죠? 세 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드리즈부치. 자, 칠화음 한번 살펴봅시다. 칠화음은 여러분 몇 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네 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칠화음일까요? 가장 밑의 음과 가장 위의 음이 7도를 이루기 때문이죠. 러시아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도가 러시아어로 셉지마였기 때문에 칠화음은 셉다코르트, 셉다코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화음 한번 볼까요? 자, 구화음은 5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밑의 음과 가장 위의 음이 이제 9도를 이루게 되는데, 9도는 러시아어로 노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화음은 노나코르트, 노나코르트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뜻을 좀 이제 분석을 하면 좀 그래도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삼화음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드이라고 쓰여 있죠. 이 위드라는 말이 종류라는 뜻이고요. 위드이라고 하면 이제 종류들이 됩니다. 그래서 삼화음들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장삼화음, 단삼화음, 증삼화음, 감삼화음. 자, 장삼화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 표로 한번 볼까요? 일단 장사마음은요, 마조르나의 트레스부치라고 합니다. 마조르나의 트레스부치. 여기에서 마조르와 미노르가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조성의 마조르 미노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음을 이야기할 때, 단사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조르와 미노르를 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사마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большая терца плюс малая терца. 이 말은 뜻은 뭐냐면요. 이제 장사마음이 이제 밑에 도와 미가 이제 장사마음을 이루죠. 밑에 부분이 장사마음이고 미에서 솔까지가 지금 단사마음, 말라야 테르츠라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장사마음 플러스 단사마음 아시겠죠? 자, 미노르나야 드레주치 단사마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밑에 부분이 이제 말라야 테르츠예요. 그쵸? 단사마음. 그 위에가 발샤야 테르츠. 장사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도, 미 플랫, 솔이 되는 겁니다. 자, 증사마음 한번 살펴볼까요? 우빌리치네 여기 있네요. 증사마음의 특징은요. 발샤야 플러스 발샤예요. 그러니까 장삼도 플러스 장삼도, 도에서 미, 미에서 솔샤. 이걸 이제 증사마음이라 하고요. 감사마음은 그럼 그 반대겠죠? 말레데르츠 플러스 말레데르츠. 단삼도 플러스 단삼도, 도에서 미 플랫까지 단삼도, 미 플랫에서 솔 플랫까지 단삼도.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건 이 칠화음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이 셉타코르도스. 칠화음의 종류. 자, 보시면 러시아에서는요, 이 칠화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일단 맨 처음 거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большой, мажорный라고 돼 있죠? 정확한 명칭은 지금 셉타코르트까지 원래 붙여야 돼요. 그래서 большой, мажорный септаккорд를 장칠화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정의를 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밑에 음 도와 가장 위에 음 시가 있죠.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음정이 무슨 음정일까요? 네, 장칠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칠도의 이제 장칠도를 뭐라고 하죠? 발샤야 셉스마. 발샤야가 오잖아요. 그 발샤야를
이제 앞에다 두는 겁니다. 발쇼이라고. 그 다음에 마조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도에서 시 이 겉에를 살펴봤다면 이제 안을 살펴봐야 되겠죠. 도미소 얘가 뭐죠? 장사마음이죠. 마조르나의 뜨레즈우치. 그래서 마조르느이를 두 번째에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부분 그리고 속부분. большой 마조르네 그리고 칠호음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septa코르트. 그래서 이제 이 septa코르트라는 말이 원래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 발샤야나 마조르나야가 이제 남성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쇼이 마조르네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장 칠화음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처럼 겉부분 먼저 보고 속부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겉부분 도에서 시까지 몇 도죠? 장칠도죠. 그러면 이제 발샤야 셉츠마 거기서 이제 발샤야만 따로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형으로 일단 바꿔놔요. 발쇼이. 다음 속의 걸 볼까요? 도, 미, 플레, 솔. 얘는 단사마음입니다. 미노르나야 뜨레즈 우츠. 그래서 그 이제 미노르나야라는 말만 또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노르네 남성형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다 이제 septa코르트, 칠화음이라는 말만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большой минорный septa코르트. 그 다음 등장 칠화음 가볼게요. 이건 한국어로 봐도 어렵네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름이 짧은 편인데 우빌리치니 septa코르트입니다. 얘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겉에 건 당연히 장칠도고 속에 게 등 3화음을 이룬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우빌리치니 septa코르트가 되는 거고요. 자,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딸림 칠화음. 말리 마조르네라고 돼 있는데 얘도 항상 이제 겉에 거, 그다음에 속에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도와 시 플랫 겉부분 봅시다. 단칠도죠. 말라야 셉츠마죠. 그럼 거기서 말라야에서 이제 말라야만 쏙 떼와요. 그래서 남성형으로 바꿔놔요. 말리. 그다음 속에 걸 보면 도미솔 장사마음이네요. 마조르네야 뜨레즈우시. 그래서 이제 마조르네 또 남성형으로 이제 끝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 말리 마조르네 septa코르트 칠화음이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단칠화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겉부분이 단칠도네요. 도에서 시플레까지 말라야 셉츠마, 말라야를 떼와서 말리 해놓고 속부분이 단사마음이에요. 도, 미, 플레, 솔. 그래서 미노르나야 때려수치. 미노르나야를 떼와요. 미노르느이로 바꿔놔요. 남성형으로. 말리 미노르느이 septa코르트. 자, 이번에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말리 수민쇼네 그윈트이 되게 긴 이름이잖아요. 이거 쓰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괄호에 넣어둔 말리 우민쇼네 septa코르트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학부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이걸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서 시플레까지 단칠도인데요. 그래서 말라야 셉츠마에서 말라야를 따왔고, 자, 안에 거, 도, 미 플랫, 솔 플랫이 뭐죠? 감사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민쇼네야 때려도치, 우민쇼네를 또 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 우민쇼네 septa코르트. 이제 좀 익숙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 긴 이름 사용하지 마시고 말리 우민쇼네 septa코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칠화음. 얘도 이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겉에 있는 이 칠도가 감칠도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단칠도였죠? 여기는 이제 누블비몰, 더블 플랫이 붙어서 감칠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게임 끝이에요. 우민쇼네이 septa코르트. 끝. 네. 먼 길 오셨고요. 이제 화음의 전위만 공부해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위는 다른 말로 하면 자리 바꿈인데요. 여기 이곳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삼화음의 기본형, 도미솔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도를 맨 위로 올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미솔도가 나오게 되죠. 이걸 한 번 자리 바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맨 밑에 있는 미를 또 한 번 맨 위로 올렸다. 그럼 솔도미가 나오겠죠. 이걸 두 번 자리 바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각각 1전위와 2전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위라는 말을 러시아어로는 아브라셰니에라고 합니다. 아브라셰니에. 그래서 지금 3화음과 7화음의 전위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У трезвучия два обращения, у септаккорда три обращения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3화음에는 2개의 전위가 존재하고 7화음에는 3개의 전위가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3화음의 전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전위와 2전위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뜨리즈부치이고요. 1전위를 섹스타코르트, 2전위를 크바르트 섹스타코르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2전위가. 자, 이게 왜 섹스타코르트고 왜 크바르트 섹스타코르트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전위, 여기서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섹스타. 섹스타가 뭐였죠? 6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섹스타라고 하죠. 6도가 왜 나왔냐면요. 이 겉에 걸 보는 겁니다. 미와 도. 여기가 이제 6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다라고 해서 한 번 자리 바꾼 건 섹스타코르드. 한 번 자리 바꾼 건 겉에가 6도 차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섹스타코르드가 된 거고요. 2전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밑에와 이제 중간음이 4도 차이가 나요. 4도는 러시아어로 크바르타였죠. 크바르타. 그래서 크바르트를 앞에 붙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음과 가장 위의 음이 6도를 이루죠. 그래서 섹스타가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도, 6도. 그래서 크바르트, 섹스타 코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7화음의 전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셰니아 셉타코르드. 아까 3화음에는 전위가 2개 존재하고 7화음에는 3개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번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7화음의 기본형 셉타코르드. 잘 보시면 솔, 시, 레, 파 이렇게 3도씩 차곡차곡 예쁘게 쌓여 있네요. 그쵸? 얘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이 맨 위로 올라가서 시, 레, 파, 솔 이런 형태가 되면 한 번 자리 바꿈했다. 1전이라고 하고 이 시가 또 맨 위로 올라가서 레, 파, 솔, 시가 되면 2번 자리 바꿈했다. 2전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레가 또 한 번 위로 올라가서 파, 솔, 시레가 되면 3전위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파를 또 맨 위로 올린다 그러면 기본형이 나오게 됩니다. 솔, 시, 레, 파를 이루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위는 총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1전위, 2전위, 3전위를 각각 크빈 섹스타 코르트, 테르츠 크바르타 코르트, 시콘다 코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3화음 때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 7화음의 1전위가 크빈 섹스타 코르드고 2전위가 테르츠 크바르타 코르드, 3전위가 시콘다 코르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전위에 크빈트가 보이네요, 지금. 자, 여기 크빈트는 아까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서. 크빈따, 그죠? 5도가 크빈따죠? 그 A만 빼고 지금 크빈트를 넣었어요. 자, 5도가 여기에 어디 숨어 있을까요? 맨 밑에 시와 이 파, 얘가 지금 5도를 이루죠. 그리고 섹스타가 또 보이네요. 6도. 6도는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자리. C에서 솔까지. 얘가 또 6도예요. 그래서 5도, 6도다. 그래서 크빈 섹스타 코르트를 이제 1전이라고 합니다. 또 2전이는 테르츠. 이제 테르츠아가 보이네요. 테르츠아. 자, 3도 어디 있나요? 3도. 여기 있어. 맨 밑에. 레랑 파. 얘가 3도. 그다음 크바르타. 크바르타는 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다음 레랑 솔. 이번에는 겉을 보는 게 아니네요. 테르츠 크바르타 코르트. 그래서 얘가 2전이고요. 그 다음에 3전이는 시콘다 코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시콘다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 이제 맨 밑에 두 음이 바로 2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콘다 코르트 3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화성학을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이었고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영상을 계속 참조하시면서 눈과 귀에 익히시고 또 소리내어 많이 읽고 외우시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 때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